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3년 12월부터 24년 1월까지 총 9일간의 도보 여행을 떠났었는데요. 오늘은 그 후기 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항목을 좀 나눠봤는데요. 우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를 했던 비용이 2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 이동수단을 이용했던 경비, 그 중에는 KTX랑 택시를 탔던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탔던 바이크 이용 비용이 여기에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요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실히 제일 큰 비용을 차지했던 게 숙박 비용인데요. 숙박 비용이 43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식대는 중간에 먹을 데가 많이 없어서 편의점을 주로 이용을 했는데요. 하루에 한두 끼 정도 먹으면서 이동을 해서 총 12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타 사비 지출이 7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중간에 뭐 살 데가 없어서 비용이 발생을 안 했고, 이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 게 확실히 중간에 대구에서 샀던 카트 비용이에요. 그게 한 5만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다 포함해서 저는 요 9일 동안 92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좀 더 여유롭게 하면은 비용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서 9일 정도 빡세게 걷는다 생각하면 이 정도 나올 거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확실히 긴 도보 여행이다 보니까 스페인 순례길을 다녀온 지인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그 지인의 말에 따르면은 신발을 제일 좋은 거를 사야 된다 하더라고요. 너무 고가는 좀 그렇고, 왜냐면은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 신발이 이제 중고가 완전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10만원 중반 정도의 신발을 사서 이제 여정을 끝내고 나서 그거를 버린다는 심정으로 이제 구매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저도 처음으로 고가의 신발을 사봤는데 갔다 와서는 후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발은 확실히 10만원 중반이 넘는 그런 모델의 트레킹화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스는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정을 끝난 다음 풀어줘야 되는데, 욕조가 있는 숙소를 가시면은 몸을 좀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사우나라던가 아니면은 숙면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셔서 푹 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중간에 작용하는 게 파스라서, 그래서 파스는 부피도 크지 않고 해서 그거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걷는 거는 확실히 물집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약국에서 파는 종이 테이프 갖다가 물집이 예상되는 곳에다가 미리 발라두고 이제 걸으면은 물집이 좀 덜 잡히는, 그러니까 안 잡히거나 덜 잡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약국에서 파는 종이 테이프 추천합니다. 겨울이라서, 확실히 겨울에 도보 여행이라서 준비물이 좀 많았는데 최대한 그래도 간소화했어요. 우비 같은 경우에는 비가 혹시나 눈이나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챙겼고, 가방을 메고 가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덮을 수 있는 판초 형식의 우비를 구매를 했어요. 널찍하니해서 가방까지 덮을 수 있는 사이즈. 판초 우비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일반적인 옷같이 생긴 우비에다가 가방용 우비를 따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에 이런 비닐 지퍼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비닐 지퍼백에 가방 안에서 조그마한 것들 돌아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써보려고 사봤는데, 그거 이외로도 걷다 보면은 이제 도중에 쓰레기 버릴 데가 마땅히 없어서 그런 거 이제 모아서 버리기에는 이게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겸사 정리용으로 이 지퍼백 좋은 것 같습니다. 숙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걷는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14일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하루 걸러서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애매한 경우에는 조금 돌아서 이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줄이려고 좀 무리를 했던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서는 14일 정도로 잡으시면 된다. 숙소를 잡을 때 저의 기준이었는데요, 그 도시에 셀프 빨래방이 있는가의 여부를 좀 결정을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셀프 빨래방이 있는 곳은 선택의 폭이 좀 있다. 내가 목표로 하는 숙박업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고요. 제가 얼마나 걸어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약을 하고 움직이진 못했어요. 숙박은 확실히 5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선인 것 같아요. 너무 숙박을 일찍 가면은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서 한 5시나 숙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묵었던 숙소 중에서는 확실히 대도시들이 이렇게 잘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랑 충주가 시설 면에서는 제일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별로 제가 좀 느낀 점이 달라요. 부산은 제가 그때 출발했을 때 서울이랑 너무 정반대의 날씨라서 이게 같은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랐던 게 좀 신선했고요. 양산은 부산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밀양은 뭔가 모르게 좀 생기가 도는 그런 마을이었고요. 청도는 뭔가 경유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딱 차로 주위에만 뭔가 시가지가 형성돼 있어서 주거하는 사람들이 많다기보다는 경유해서 가는 사람이 좀 많은 느낌? 대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커가지고 좀 많이 놀랐고요. 확실히 대도시는 대도시다. 구미는 좀 큰 공장지대라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기로는 공장지대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사람도 많이 살고
그만큼 또 뭔가 형성도 많이 돼 있어서 만약에 구미가 거기서 조금 더 몸집이 커진다 싶으면은 공장지대들을 이제 외곽으로 빼면서 거기도 대도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주는 제가 보니까 좀 발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보여서 그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미래가 기대되는 도시가 상주였던 것 같아요. 문경은 제가 코스를 짜다 보니까 조금 신선했는데요. 문경시청 근처가 이제 상주랑 좀 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지역이 조금 발달해 있고 문경시외버스터미널이랑 시청과의 거리가 꽤 있더라고요. 도보로 하면은 하루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뭔가 시가지가 그렇게 두 군데가 형성돼 있다는 게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충주는 문경세제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충주 가는 길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풍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뻤던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충주 내에 흐르는 달천이라는 곳이 달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변에 형성된 풍경들이 너무 이뻐서 보기만 해도 배불렀던 것 같아요. 음성 금왕은 신도시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고 안성 일중면은 전통의 버스 터미널 같은 느낌이었어요. 중간을 기점으로 여기저기 지역으로 간다 약간 이런 중간 거점의 느낌이 좀 있었고 용인으로 들어갈수록 확실히 차가 많아지고 빨라지더라고요. 용인 쪽 가서는 진짜 도보 여행하기 힘든 약간 그런 상황이 좀 펼쳐졌습니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이 개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확실히 거짓말을 더 보태가지고 걸으면서 사람보다 개를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정확히는 이제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개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개들 소리로 메들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걸으면서 풍경을 좀 많이 봤는데 확실히 도심에 있으면은 고층 건물들이 있어서 하늘을 많이 못 봤는데 이렇게 딱 넓게 펼쳐진 풍경을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치유되는 게 있더라고요. 운전하면서도 볼 수는 있지만 걸으면서 보는 그 풍경은 또 다른 색다른 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이쁜 곳이 많더라고요. 도심지도 좋지만 그런 자연 풍경이 펼쳐진 곳도 좀 치유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잡은 컨셉이 이제 도보로 가는 거다 보니까 국도 위주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좀 그게 안타까웠어요. 이제 시골길로 가면 확실히 이제 차도만 있고 인도가 따로 없어서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누가 여정을 떠난다고 하면은 조금 만류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면은 자전거 길로 가기를 좀 권장드리고 싶네요. 길을 좀 갖고 쓰면 좋겠는데 확실히 인프라가 많이 안 잡혀 있을 거니까 그거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또 걸으면서 자전거 렌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나 도심지에서는 이렇게 렌탈이 있는데 지역과 지역별로 연결해주는 그런 렌탈 자전거는 없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도시 근방에서는 걸어 다니다가 자전거를 타고 도시에서 도시로 좀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 자전거 길을 타고 인도길이 좀 낙후된 곳은 그렇게 자전거 길로 갈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로드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조사를 할 때 로드킬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말을 들어서 혹시나 로드킬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인지를 하고 갔어요. 그 지역번호 플러스 120으로 전화를 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출발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로드킬 된 거를 보고 신고를 해봤는데 상주에서 로드킬을 봐서 120이 전화를 안 받아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경찰은 그 동물의 사체가 방해가 되느냐를 우선 물었고 본인들이 사체를 치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출동을 하면은 차량에 방해가 안 되게 옆으로 밀어놓는 정도만 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120이 아니라 110에 문의를 해봐라. 지역번호 플러스 110으로 문의를 해봐라. 그래서 110으로 다시 문의를 했었죠. 110으로 했더니 거기서는 지자체에다 전화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120으로 알았다가 110이라고 했다가 지자체로 하라고 했다가 뭔가 공무원들의 책임전가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점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만약에 그래서 로드킬 신고 접수를 한다면 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저도 내가 그렇게 통화하다가 안 돼서 먼저 자리를 이동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지자체 연결됐을 때 그때 보니까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원을 알려주려고 해서 찾느라 시간을 좀 소요를 했습니다. 로드킬을 발견했을 때 그럴 때 지자체에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를 하셔서 거기서 민원 처리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을 하시고 이제 혹시나 이동을 하셔야 된다면은 사진이나 어플상의 위치를 찍어 두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출발을 할 때 혹은 숙소에 도착해서 항상 스트레칭을 해줬었는데 이 스트레칭을 해줘도 확실히 장기간의 도보는 좀 발에 무리를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 몸이 지쳐가는 걸 보니까 하루 7시간 정도의 도보가 제일 적당하지 않나. 키로수로 하면은 20km에서 30km 사이 제일 좋은 거리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쉴 때는 확 쉬어줘야
한 14일 정도 되는 10일이 넘는 일정에 몸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은다면 건강을 포기하면 가능하다 라고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잣말 하듯이 하는 게 많았었는데 그거는 평소에 좀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몇 년째 일기를 꼬박꼬박 쓰고 있는데 작년부터 추가를 했던 게 있어요. 영상으로 일기를 남기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따금씩 영상으로 그날그날을 기록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착안해서 저도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확실히 영상으로 일기를 남기다 보면은 그때그때 느꼈던 감정을 정확하게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일기를 남겨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살아 돌아온 게 용할 정도로 죽을 뻔한 고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도보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좀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안전한 길로만 가시기를 추천하고 자전거 길이 잘 돼 있으니까 그쪽 위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돌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위험한 것보단 낫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죽을 고비를 넘겨서 살아 돌아왔는데 대신에 발이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8만 보를 걸었으니까 정확히는 대구쯤 갈 때부터 발에 신호가 왔는데 제가 그걸 강행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당연한 결과인데 1월 2일에 다녀와서 한 달 정도를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병원에서도 골절은 아니라고 하지만 쉬어줘야 한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동 자제하면서 이렇게 한 달 정도 고생한 것 같아요. 다리가 계속 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아프고 그랬었는데 한 달, 2주, 3주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져서 지금은 많이 호전된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장기간 도보를 한다 하면은 휴식을 꼭 취해주면서 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겨울 도보가 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걷는 거는 어둠이 내리면 좀 위험하더라고요. 겨울은 더군다나 해가 짧기 때문에 아침 해가 늦게 뜨고 저녁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여름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점,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 지기 전에 도착하려고 새벽에 출발하고 어쩔 수 없이 어둠 속에 걸을 수밖에 없었는데 겨울에 가는 거는 이렇게 어둠 속에서 걷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녀오고 나서 지역 발전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꿈이 하나 생겼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역 발전을 좀 시켜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국토가 고루고루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같이 대도시들에 집중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고루고루 자생하면서 도시들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제가 여행했던 거에서는 상주가 좀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확실히 상주에서 느꼈던 게 좀 컸던 것 같은데 거기도 똑같이 시골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형성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이 다른 마을에 비해서는 좀 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제가 돈이 돌아야 확실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들의 돈이 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힘은 없지만 계속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지역 발전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습니다. 전국도 발전 다녀오고 나서 지역 발전을 어떻게 시킬까, 약간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생각나는데 지금 제가 다녀온 것처럼 이런 과거길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진짜 스페인 순례길처럼 하나의 상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순례길을 가보진 않았지만 스페인 순례길을 모델로 삼아서 이런 과거길이라던가 혹은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상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이렇게 전국토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하나 새로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영남대로 여행기는 이걸로 마지막이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